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2페이지 목적의 적법성 할게요. 그 입문서에 그 3번의 목적의 적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법제에서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법. 자, 이건데 이 법은 여기서 말한 법은 민법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민법이 1조부터 1118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나눠보면요. 이걸 강행법규라는 게 있고 의무법규가 있고 그래요. 강행법규가 있고 의무법규. 물론 이제 강행법규가 중요하긴 한데 이걸 어거지로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게 수업이 진행하면서 이건 강행법규야, 이건 의무법규라고 제가 말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강행법규 몇 가지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법은 이제 강행법규 아니면 의무법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강행법규는 사회질서와 관련이 있는 법규를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그래요. 거기에 반해서 의무법규는 뭐냐 이건데, 의무법규는 사회질서와 관련이 없는 법규야 이렇게요. 그래서 당사자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앞으로 이거 강행법규야 그러면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 의무법규야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차이점은 자. 사회질서와 관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당사가 마음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드는 거고, 여기는 사회질서와 관련이 있으니까 무조건 법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법대로 마음대로. 자, 의무법규부터 해볼까요? 사회질서와 관련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임대차의 규정에 보면 임대차라고 하는 게 임대차.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모든 계약을 우리가 임대차라고 그래요. 근데 민법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차임은 매월 말일날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임은 매월 말일날 지급한다라고 법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냐면 법 조문에는 차임을 매월 말일날 지급한다 이 말이 후불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우리 집주인들, 임대인들은 선불로 받아요. 그러면 법 조문에는 후불로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은 선불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소리다. 받고 있다는 소리 현실적으로. 그러면 만약에요, 임대차에서 차임을 법대로 마음대로 이 차이점인데 후불로 받지 아니하고 선불로 받게 되면 우리 사회질서가 깨지나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질서와 관련이 없는 법규로서 권장상 그냥 웬만하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불로 받지 그래. 그런데 집주인 나 싫어요. 마음대로 선불로 바꿀 수 있는 규정들, 이런 규정들을 우리가 의무법규라고 합니다. 요즘 시험 경향은 단순 암기로 되지 아니할 테니까 뜻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질서와 관련이 없는 법규야 의무법규야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위에 올라가 보면 강행법규는 사회질서와 관련이 있대. 그래서 무조건 법대로만 해야 됩니다 이 소리예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사회질서가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 중개를 할 수가 없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를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질서가 깨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법대로 공인중개사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강행법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강행법규가 효력규정이라는 개념, 효력규정이 있고요. 효력규정. 그리고 단속규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효력규정, 단속규정. 그러면 강행법규는 법대로 하라고 그랬네요. 그런데 효력규정 위반이니까 법대로 안 한 거죠. 법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법대로 위반이란 말이 법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어 무효 너희들 취득 못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단속규정도 강행법규입니다. 강행법규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규정하고 단속규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내년 1월 달이 되면 필기노트라는 게 나옵니다. 필기노트. 그 필기노트를 보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1월 달에 필기노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칠판에 보이는 것처럼 얘랑 똑같은 게 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도로 적을 필요 없고 그냥 이해만 해보세요. 강행법규는 법대로 하는 거야. 둘 중 하나 효력규정이 있고 단속규정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단속규정도 강행법규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대로 해야 되잖아. 법대로. 근데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봐보세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무효가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법대로 하지 않았는데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법대로 안 했는데 유효가 되니까 다시요. 우리 민법은 과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론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얘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판례로. 그러면 단속 규정. 법대로 안 했는데 왜 유효가 되느냐 이걸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때는 이걸 설명이라고 그래요. 들을 때는 그냥 편하게 그래 라고 하시고 시험 문제를 풀려면 결론을 기억하시면 된다. 그럼 얘들은 왜 유효로 했냐 이건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이걸 단속 규정에 위반했다고 그래서 법대로 안 했다고 그래서 무효로 하려고 봤더니 더 복잡한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유효로 하고 처벌만 할게요. 이걸 단속 규정이라고 그래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나중에는 무허가 유효 이렇게 뺄 거거든요. 자,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의 판매행위 이거 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식당을 하려면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왜? 허가 받지 않냐고 영업을 하시게 되면 공중위생질서가 깨지니까요. 그래서 자, 법대로 허가를 받고 자, 음식을 판매하셔야 되는데 허가 받지 않고 음식을 판매했다? 이걸 무효로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잡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오전 수업 끝나고 나 요즘 날씨도 추운데 자, 냉면이 한 그릇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냉면 전문점에 갔습니다. 아, 요즘 냉면 겁나 비싸죠. 자, 한 그릇에 15,000원 주고 내가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맛있게. 그래, 맛있게 먹고 자, 15,000원 주고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음식점이 무허가 음식점이에요. 그러면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게 되면 무효라고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가요? 무효란 말은 만난 적이 없는 거잖아. 둘이 만난 적이 없게 만드는 걸 무효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 식당에 간 적이 없어야 되니까 또 식당 주인도 나를 만난 적이 없어야 되니까 저는 식당 주인에게 15,000원을 되돌려 받고 저는 식당 주인에게 뭘 줘야 합니까? 냉면을 줘야 되잖아요. 냉면 어디 있어? 어디에 있는데? 뱃속에. 그러니까 이걸 무효로 하려고 봤더니 너무 복잡하더라. 그래서 그냥 유효로 하고 식당 주인 15,000원 취득하시고 처벌만 받으세요. 이걸 단속 규정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무효로 하려고 봤더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유효로 하고 취득하고 15,000원 처벌만 받으세요. 이걸 단속 규정이라고 이게 설명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려면 이것들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허가라는 말이 보면 유효 이렇게 빼놓은 소리입니다. 다시 중간 생략 등이라는 게 있는데 자, 갑하고라고 둘이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그렇다면 얘는 이제 등기를 이렇게 받아가겠죠. 다시 또 을하고 병하고 매매를 했다면 얘도 이렇게 등기를 받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중간 생략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등기가 다이렉트로 얘한테 넘어갑니다. 중간이 생략됐어요.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미등기 전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 하고 싶잖아요. 나중에 기본 강의가 들으면 자세하게 배우실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요. 절세거든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탈세 아닙니까? 그래서 법대로 너희들 하지 마 이렇게 막아놨다니까요. 근데 이게 중간 생략 등기가 돼버린 거지 이게. 근데 이걸 무효로 한다고요? 법대로 안 했으니까 무효로 한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간 생략이니까 이게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매가 돼요. 다시 얘도 자 등기하지 않아요. 자, 한 번 더 갔다고 해볼까요? 무까지.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얘한테 등기가 넘어갔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생략 아닙니까? 중간 생략이지. 이걸 무효로 한다고요? 무효란 말은 처음부터 만난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만난 적이 없는 거니까 다 되돌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되돌려받고 이게 얼마나 이게 복잡을 해요.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 세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세금. 그러니까 기왕에 매매가 다 이루어졌으니 너 무슨 득하고 취득하고 얘들한테 세금만 추징하면 될 일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규정들을 우리가 단속 규정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요. 공인중개사가 고객과 직접 거래한 행위 그랬는데 공인중개사는 중개하는 사람이지 이게 직접 공인중개사 직접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 현실에서 보면요 공인중개사는 좋은 물건 있으면 잘 중개를 안 한다니까요. 자기가 딱 가져버리는 거지. 저는 실제로 경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 그 대표님한테 좋은 물건 좀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급매로 나온 물건이 있었어요. 그게 그 대학 교수가 미국으로 교환 교수 가면서 그 집을 매매하려고 그런 건데 그걸 소개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가지고 경기 좋을 때 자기가 판다는 거지.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그죠? 근데 이 행위를 무효로 한다고요? 그러면 그 교수 미국에 지금 교환 교수로 계셨는데 무효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거래가 끝났다. 그러니까 유효로 하고 처벌만 할 게 이런 규정을 단속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허가 유효, 중간세납등기 유효, 공인중개사가 고객과 직접 현행에는 유효 이렇게 빼내시면 돼요. 이걸 단속 규정 세 가지는 반드시 이거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중요합니다. 이제 휘어력 규정인데 여기는 말 그대로 이대로 하지 않으면 사회질서가 깨지니까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판례가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가 지금. 1번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대요. 이건데 좀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법에 정한 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는데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게 되면 부동산 거래 질서가 깨집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근데 판사들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법이 정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으면 부동산 거래 질서가 깨지니까 질서. 너희들 하면 안 돼. 했다면 무효야. 그러니까 초과해서 받은 부분은 토해내라 이거예요. 전부 다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반환하시면 돼요. 2번은 좀 이해가 되죠. 나중에 뭐뭐 아닌 자로 다 정리를 해드릴 텐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를 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을 했대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행위는 뭐로 된다? 무효. 그럼 현장 가서는 어떻게 하면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중개 수수료가 떴다 이거예요. 중개 수수료. 다른 게 아니라 자 중개 수수료가 떴어요. 수수료가 나왔습니다. 수수료 이렇게 나오면 무효 이래 버리면 돼요. 과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가 떴다 무효 이러시면 되고 무허가라는 말이 보이면 유효 이렇게 되는 소리예요. 중간세납등기 유효 이러시면 되고요. 공인중개사가 고객과 직접 건행이 단속 기준으로서 유효 이렇게 하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자 정리해 보세요. 법은 둘 중 하나다. 강행법규 아니면 이문법규. 강행법규는 무조건 법대로 하세요. 이문법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마음대로 기억하시고 자 시험은 여기서 나올 텐데 법대로 안 했는데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걸 단속 규정이라 하고 세 가지 이건 암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중개 수수료가 뜨면 무효 이렇게 하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 자 이게 적법성이고요. 자 이번에는 133페이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읽을게요. 자 103조인데 103조. 자 103조. 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이르는데 여기 보면요 법조문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량한 풍속을 말이죠. 선량한 풍속을 자 사회질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질서의 위반이 되는 거죠. 이걸 줄여서 반사회질서라고 그래요. 반사회질서. 그러면 선량한 풍속을 사회질서에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런 이유가 있는데 선량한 풍속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다른 개념이거든요. 얘도 예전에 기출지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량 풍속을 한번 생각해요. 선량 풍속이라는 게 획일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민스커트를 최초로 입은 분이 윤복희 씨입니다. 근데요, 윤복희 씨가 최초로 민스커트를 입고 성남공항에 나타났을 때 우리 할아버님들이 가가지고 악마가 나타났다고 계란을 던졌다니까요. 실제로. 근데 지금 2022년 현재 우리 학원 옆에 이쁜이가 남친을 기다리면서 우리 민스커트를 입고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가서 계란을 던지면서 자 악마라고 해보세요. 상해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민스커트인데 그때는 선량한 풍속을 해쳤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성분들이 다리를 드러내고 옷을 입으면 안 된 시절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이란 그때그때 변천하는 개념이라고요. 이게 시험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이게 선량한 풍속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천하는 개념이므로 이걸 획일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를 위반, 사회질서를 반,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걸 내용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게 그대로 유효가 돼서 누군가가 취득을 하게 되면 사회질서가 깨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반, 그걸 계약의 내용으로 하게 되면 너희들 취득할 수 없어 무효로 한다. 이걸 103조라고 그래요. 103조 반사회질서 행위 위반을 줘서 반이라고 그래요. 결론 반사회질서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사회적 계약의 내용 자체가 사회적 타당성을 띄어야 한다는 그 말의 뜻이 계약의 내용 자체가 국가가 지키고 싶어하는 사회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 이걸 우리가 반사회질서 행위 계약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띄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반사회질서 행위를 하면 된다야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법이 국가가 사회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라고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은 국가가 반사회질서 행위를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절대로 안 합니까? 이 행위를? 아니지.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했다야. 반사회질서 행위를 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때 무효죠. 봐보세요. 법대로 하라고 그랬어. 법대로 하지 않았어. 무효. 이런 원리로 사회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했다. 그러니까 무효지. 무효. 자, 근데 말이야. 이 무효가 웃긴 게 일반적인 무효란 둘이 만난 적이 없는 거 아니니까 받은 거 다 되돌려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란 말이 이 뜻이 되겠습니다. 다 되돌려 주시고 되돌려 받으면 된다. 그런데 말이죠. 103조 반사회적으로 무효가 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소리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 가바울하고 둘이 매매를 했어요. 근데 얘가 의사무능력자야. 치매 환자죠. 자, 의사무능력자 매매 계약을 하고 자, 등기를 넘겨주고요. 자,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게 의사무능력자랑 한 이 매매 계약은 무효 아닙니까? 무효. 그러면 무효라는 말의 뜻은 둘이 뭐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던 상태로 만드는 게 무효니까 을은 받은 거 되돌려주고 얘도 되돌려주고 상호간에 받은 것들 다 되돌려 주시면 됩니다. 반환. 이게 무효라는 뜻이에요. 근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도 무효인데 바뀌었잖아요. 결론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반환이 안 된다면서요. 반환 청구가 안 된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민법 공부를 할 때 말이죠. 뭔가 좀 복잡한 것 같아. 나 좀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민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를 한다. 무조건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를 한다. 해볼까요? 자, 가바울하고 부첩계약을 해요. 자, 비교를 해보면 금방 드러날 겁니다. 자, 비교해볼까요? 자, 부첩계약 이거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지. 신분질서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신분질서는 일부 1초제예요. 근데 첩제도를 두게 되면 신분질서, 사회질서, 질서가 깨지니 하지 마세요. 했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효야, 무효. 근데 실제 판례를 보면 이분이 식당 주인이고 종업원인데 자, 부첩계약을 하면서 옥동자를 낳아달라고 그래요. 옥동자를 여기다가.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옥동자를 낳아서 이게 받아왔다 이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행위가 만약에 봐보세요. 부첩계약이야 하면 안 돼. 무효야. 근데 여기다가 일반 무효가 되면 무효가 되니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 소리잖아요 이게. 그런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를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건물을 이전해 줬는데 이 행위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로 나오는 게 볼까요? 자, 무효야. 근데요. 그러니까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안 줘도 돼요. 근데 2번이 지금 문제인데 이행을 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이행을 했다. 이렇게 이행을 했단 말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준 거지.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불법을 이유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을 저지르면서 얘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줬는데 일반 무효가 돼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해버리면 자 불법을 저지른 자를 국가가 보호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면서 줬다면 비록 무효이더라도 되돌려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이 행위를 안 할 거라고 본 거예요. 잠깐만요. 묶어내야 되는데 반사회질서 행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세 가지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자
반사회적에서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불법을 저지르면서 준 거라고. 같은 말입니다. 반사회적 행위를 한 거야. 불법을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놔야 이 행위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한 거라고요.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비록 무효이지만 끝문장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가 결론이죠. 한 가지 더.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절대적 무효 그랬는데 이것도 다 앞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입니다. 다. 한 글자로 바꿔보면 자 무효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 무효란 말이 뭐 할 수 없어? 취득할 수 없어를 무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 그러면 그 누구도 다 무슨 득 할 수 없어요?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3자가 나타났는데 나 몰랐는데요. 반사적인지 몰랐습니다. 취득이 안 돼요. 취득할 수 없다고. 자, 전 득자, 앞전 얻을 득자 이러는데 한 번 더 받아간 사람 이 사람도 마찬가지 무슨 득이 안 돼? 취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이 소리예요. 자, 그리고 추인도 안 돼요. 추인도 안 된다. 다 취득할 수가 없고 추인도 안 된다. 추인이 인정이라는 소리인데 여기 잠깐만 부착계약.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가바구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착계약을 하면서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불륜이고요. 우리 둘만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 관계만 추인 인정해 주세요. 돼? 안 돼? 안 된다. 이 소리. 안 된다. 자, 그리고 전환도 안 됩니다. 전환도 안 돼요. 나중에 다시 배울 텐데 이 추인이라고 하는 말, 전환이라는 말의 뜻이 갖는 의미가 이걸 유효로 해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유효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뭐도 안 되는 거고요. 전환도 유효가 될 수 없어. 그 말이에요. 전환도 안 되고 추인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취득할 수 없고 줬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행위를 우리가 반사회적 행위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 무효와 반사회적 행위 무효는 이게 구별해 두셔야 되는데 일반 무효, 일반 법령이 무효,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는 없던 일이 되는 거니까 상관에 되돌려 받으시면 돼요. 근데 103조 무효, 반사회적 행위를 하고 무효가 됐다면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되돌려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취득 못해요. 절대적 무효. 뭐 누가 보호된다. 틀린 지문이고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추인도 안 돼요. 전환도 안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하고 그 밑에 이제 판례들이 쭉쭉 나와 있는데 이건 1월 달에 가서 자 기본 강의 들어가면 기초 강의 그때부터 판례 정리를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3조고요. 그리고 134페이지 가보면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어요. 104조 불공정행위. 자 104조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4조. 자 당사자의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뭐야 불공정이? 잠깐 보실까요? 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이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질서를 깨트린 행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뭘 적극 가담했다, 뭐 정의관념에 반한다. 자 그리고 이거 부착계약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현저히 심하게 평생 동안 이렇게 공정을 잃은 행위들. 그 예를 들어서 판례를 말씀드리면 평생 동안 심하게 현저히 키워드만 잡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A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B 출판사랑 책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계약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A 작가가 평생 동안 이 말이에요. 평생 동안 집필한 모든 책은 B 출판사에서만 계약하기로 한다. 이렇게. 심해 안 심해요? 심한 거지. 이런 것들을 반사회적 행위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이게 반사회적 행위가 되면 무효가 되는 거지.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그 아이돌들 예전에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다고 그랬는데 초창기 때 뭐 노예계약 막 그랬잖아요. 하면은 거기에서 뭐 회사에서 막 30년 막 그냥 뭐 근무해야 된다? 심한 거잖아요, 그것들 전부 다 무효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 103조 안에 이 불공정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근데 단지 이런 내용들 자체가 그다지 이게 좋은 건 아니어서 불공정만 별도로 104조를 빼냈다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떻게 가지고 오셔야 되냐면 어디 안에 103조라는 범주 안에 104조가 들어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디 안에?
3조 안에, 이게 103조니까 103조 안에 104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불공정도 큰 틀로 보면 반사적 행위 되니까요. 큰 틀로 보면. 그러면 103조가 정리가 됐다면 좀 전에 103조는 뭐도 안 되고요. 전환도 안 되고 추인도 안 되고 절대적 무효가 돼서 그 누구도 취득 못하고 되돌려 받을 수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104조도 103조 안에 들어있으니까 자, 취인 안 돼. 유효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자, 취득 안 돼. 그리고 반환 청구 안 돼. 이게 104조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건 103조 안에 104조가 들어있어요. 자, 이걸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뭐야 그랬더니 폭리입니다. 폭리. 폭리행위를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고, 자, 요건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주관적 요건이 있고 객관적 요건이 있고 두 가지예요. 성 요건을 보면. 자, 주관적 요건은 사람입니다. 자, 피해자는 어떤 상태야 그랬더니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서 이 세 가지 다가 아니라 이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서 말이죠. 중에서 한 개를 갖추시면 돼요. 세 개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중 하나만 되는 거고, 그리고 폭리자는 그 사실을 알았고 중요 포인트가 이용사입니다. 악의, 이걸 악이라고 그래. 다른 데서는 악의를 알았다, 선의를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공정에서만큼은 자, 악의를 여기서 이용의사를 악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성립의사니까 시험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폭리자에게 악의가 없어요. 이용의사가 없어요. 그럼 불공정이 안 된다는 거지. 잠깐만요. 자, 피해자는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고 폭리자는 알고 그걸 이용해 먹었대. 이렇게요. 그런데 살펴봤더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장 불균형이 일어났더래. 이 소리거든요. 잠깐만요. 주관적 요건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객관적 요건은 내용을 말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앞에 계신 분에게 10억짜리 아파트를 급부 넘겨줘요. 그리고 반대로 1억을 받기로 합니다. 급부 10억, 아파트 반대급부 1억. 불공정인가요? 이게?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넘겨주면서 급부 반대로 1억을 받기로 했다. 이게 불공정이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아니,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이분에게 1억에 팔겠다는 건데 내 마음이지. 그러니까 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심한 불균형이 일어나면 무조건 불공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니까. 플러스가 주관적 요건도 갖춰야 되고 객관적 요건도 갖춰야 된다. 그러면 주관적 요건이 뭐야 그랬더니 피해자 쪽에서 누군가가 폭리를 취했다면 폭리자, 반대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피해자는 궁박, 이게 어려워 이 말이. 경솔이라는 말을 알 것 같아. 신중하지 못했다. 무경험도 알 것 같아. 경험이 없었대. 경험이. 그런데 궁박이 뭐냐는 거죠. 궁박. 이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궁박을 다 이게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포함하는 개념인데 말이 어렵잖아. 정신적 궁박. 그래서 앞으로 궁박이 보이면 이거 트라우마라고 하시면 돼요. 트라우마. 트라우마를 우리가 궁박이라고 하십니다. 트라우마를 궁박이라고 그래. 그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고시원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좁은 공간을 싫어해요. 답답해하고. 근데 저한테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봐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판례가 쉬워져요. 궁박은 트라우마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넓은 데 있을 때는 민법 선생으로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제가 좁은 데만 들어가면, 골방에만 들어가면 제가 일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 귀찮아.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니까요. 근데 앞에 계신 분이 나랑 이제 매매 계약을 하는데, 넓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악이 골방으로 딱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아유 귀찮은 거야. 빨리 끝내고 싶어.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급부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팔아버렸어요. 이 소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잠깐만요. 말이 어렵기 때문에 궁박이라는 말을 트라우마로 한번 바꿔줘야 된다. 그럼 이걸 왜 이 작업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좀 동영상 보고 계신 분들, 제가 제 입으로 저는 좁은 데만 들어가면 이래요 라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제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여러분들이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궁박을 트라우마로 잡아냈다면 궁박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누구나 웬만한 사람들 하나씩 트라우마 갖고 살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말하지 않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입증 책임하고 이게 묶여 있으니까 공박은 이제 누구만 할까요? 본인만 하시는 거예요. 본인 공박이라고 빼낼 거거든요. 왜? 공박은 트라우마야. 누구만 하는 거야? 본인만 알아요.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폭리행위를 말하는 건데, 자, 요건이 필요한데 주관적 요건은 사람 쪽이고요. 객관적 요건은 자, 내용이 되는데, 자, 사람은 피해자와 폭리자가 있어요. 자, 피해자는 어떤 상태야 돼? 공박, 트라우마,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공박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자, 또 경솔, 신중하지 못했다, 경험이 없다, 이것 다 같이 필요 없고 중 하나이면 된다. 그리고 폭리자는 알고 이용해 먹을 의사가 있었으며 플러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일어나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일어났는데 판단은 언제 합니까? 이거예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성립시, 체결시, 행위시를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후사정은 고려치가 않는다는 소리예요. 후사정은 고려치가 않는다. 계약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일어났다면 불공정이 된다 이 소리거든요. 무슨 말일까 이 소리가? 자, 가바울하고 둘이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요. 매매. 자, 일반적으로 매매가 되는 모습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말이죠.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넘어간 상태야. 이제 잔금만 남았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 이 시점을 우리가 성립시, 체결시, 행시라고 그래요. 이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잔금 지급 시기가 됐어요. 이행시야 이제. 그러면 계약한 후죠. 이 토지가 지가가 말이죠. 1680배의 지가 상승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세요. 지가가 1680배의 지가 상승이 일어났다면 형평한 차이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넘겨주기 싫은 거야. 이거 불공정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불공정이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서 쓸 때를 기준으로 한다. 성립시, 체결시,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후사정 고려치 않는다 이런 거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다 이 소리. 주관적이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건 돈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씀씀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거래를 했는데 후에 보니까 한 100만 원의 갭이 생겼다니까요. 내 생각한 것보다 차이가. 아, 이거 나 불공정이야. 해보세요. 그럼 다 불공정이라고? 그러니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일어났는데 그걸 피해자 입장 즉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소리가 날 정도의 불공정이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신다고. 이 요건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불공정이 뭐예요? 불공정이란 폭리행위를 우리가 불공정이라고 하십니다. 폭리행위를 불공정이라 한다. 자, 요건. 자, 주관적 요건에서 피해자는 어떤 상태라고요? 공박, 경솔, 무경험 다 필요한 게 중 하나. 공박은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다 포함. 여기서 공박은 쉽게 풀려면 트라우마. 누구만 한다? 본인만 한다. 그리고 폭리자는 얘한테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걸 이용해 먹을 의사 아기가 있어야 하며 플러스 객관적 요건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점이 성립시, 체결시, 행시를 기준하는 거지 계약서를 쓸 때를 기준하는 거지 후사정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셔야 되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은 자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134,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고생하셨고. 자, 136페이지가 보면 이제 테마 6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있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자, 뭐 판례들은 1월 달에 할게요. 자, 그래서 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첫 번째가 136페이지가 보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는 말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똑같이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비정상은 뭐냐면
자기와 마음 먹은 거, 속마음과 의사와 다르게 표시했다면 그걸 비정상이라고 그래. 내가 마음 먹은 것과 다르게 말했다. 정상은 뭐예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표시했다. 그러면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시험은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출제가 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나와요. 그럼 뭐가 비정상이야 그랬더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자기가 마음먹은 것과 다르게 표시했어요. 이걸 표의자가 알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비진이 통정이라고 그래. 두 가지요. 자, 모르고 착각해서 했어요. 착오. 세 가지죠, 일단. 그리고 두 번째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 어머나, 정상과 비정상을 나눌 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똑같이 표시를 했다면 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사와 자기 마음 의사와 표시를 다르게 하면 비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잖아. 근데 왜 비정상이야? 일치는 됐는데 사기당했다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공포심을 유발했다고요. 그러면 비정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총 4개입니다.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가 네 가지인데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지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하면 유효가 될 거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하면 무효 취소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무효 취소가. 이렇게. 그러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총 가지수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4개. 4개. 근데 지금 칠판을 보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했는데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유효가 되는 게 하나 있잖아요. 비진이. 이거. 그래서 항상 결론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무효 취소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왜 또 비진은 유효냐는 거지.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자, 법대로 안 했어요. 효력 규정 위반했습니다. 무효지. 법대로 안 했으니까. 근데 법대로 하지 않았지만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단속 규정. 이렇게 공부를 하듯이 다 무효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만 유효래. 얘만 유효. 그럼 왜 이게 유효가 되는지가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진이부터 이렇게요. 자, 해봅시다. 자, 107조가 있는데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비진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107조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 요즘 문제 스타일은 지금 2년 연거푸 문제가 이렇게 민법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건 일단 민법의 출제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바뀌었다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단순 암기로 절대 안 되신다. 자, 그러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에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법조문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40문제 중에서 판례가 25개가 출제가 되고요. 법조문 이런 식. 법조문 해석 능력이 25개, 그리고 판례 15개, 법조문 해석 능력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 법조문은 다 알아야 되는데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가 보이면 무조건 그러나 앞에서 끊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유효래.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어떻게 알았거나를 악이라고 그래. 안다. 모른다 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 그때는 무효로 한다. 그런데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이죠. 빨간색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제3자가 말이죠. 제3자가 자 보호가 됩니다. 이 소리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라니까. 자, 비진 의사표시. 자, 이것만 가지고 잘 모르겠죠. 자,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자, 비진 의사표시가 지금 있는데, 의의를. 네, 잠깐 볼까요? 자, 갑이 을에게, 자, 증여를 했다 이건데, 이 증여를, 플러스, 비진이로 했어요. 이 말이거든요. 비진이. 자, 그러면 비진이가 무슨 말이야? 이 말이죠. 비진이란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는 걸 우리가 비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과 다르게 말한 모든 걸 다 비진이라고 합니다. 자기 속마음과 다르게 말한 모든 걸 비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의사 속마음은 이게 의사는 증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표시는 증여로 했다 이 소리죠. 근데 법조문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법조문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에도 그 효력이 있다 유효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비진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뭐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원칙은 유효가 된다 이 소리고요. 법정 그대로. 자, 예외적으로 이게 무효가 됩니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차이점은 유효라는 말은 무순득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취득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무효는 무순득이 안 돼요. 취득이 안 돼요. 지금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기초부터 입문 과정이니까, 자, 이게 갖는 의미인데, 이게 비진이 우리가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형성될 때는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법률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인간관계 아니면 법률관계. 근데 말이죠, 인간관계에서는 끊임없이 비진해야 돼요. 만약에 말이죠, 인간관계를 진의로 하시잖아요. 인간관계 다 깨집니다. 안 그래요? 우리 현실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누가 쌍수하고 왔어요. 쌍수가 뭡니까? 쌍꺼풀수술. 쌍수를 하고 왔어? 다 뭐라고 말하죠? 말할 때? 표시. 와, 자기가 잘 됐다 막 이러잖아요. 이건 표시지. 근데 속마음은 어때? 아, 눈이 감길까? 막 이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줘야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끊임없이 뻐꾸기 날려라 비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비진으로 계약을 하면 안 된다 이 소리라고. 계약을. 계약관계는 신뢰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은 진의로 하세요 이 소리예요. 계약은 진의로 하세요. 그러면 다시요. 인간관계에서는 끊임없이 뻐꾸기 날려라. 뻐꾸기 날려라. 그래서 비진을 하시라고. 근데 계약은 안 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계약을 비진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판례 하나 보시죠. 자, 갑하고 라고 말이죠. 둘도 없는 친구 사이인 거예요. 절친. 근데 갑의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골동품을 수집 앤 판매하시는 분이야. 근데 어릴 친구가 갑자기 놀러 갔는데 갑이 이런 고화 그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유독스레 이 그림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어리 갑에게 이 건물을 그냥 공짜 달라고 그래. 이게 시가가 1억인데. 여러분들, 둘도 없는 절친이 1억짜리 그림을 공짜로 달라고 그래. 그냥 무상으로. 준다 안 준다? 줘요 안 줘요? 막 망설이고 있습니까? 안 주지. 그러니까 얘가 비쳐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이게. 근데 얘가 말이죠, 자, 몇 주 전에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거든요 이게. 근데 오늘 이제 검진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자, 가봤더니 말이죠,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6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라고. 처자식도 없어요. 일가 친척도 없어요. 천에 고아예요. 어떡하라고. 완전 억울하겠지. 이제 곧 죽는다는데. 그래서 갑에게 전화를 겁니다. 야, 나 6개월밖에 못 산대. 나 곧 죽는단다. 야. 이렇게. 그러면 갑이 보니까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지. 그래서 제가 몇 시간 전에 이 그림을 갖고 싶어 했는데 근데 어차피 6개월만 살고 죽을 거니까 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림 준다고 증여. 너 가져라. 오라고 그래. 준다고. 근데 이 증여가 비진이다 이거예요. 비진이. 그러면 자, 갑의 속마음은 말이죠, 어쨌든 6개월 후에 죽을 거고 천에 고하니까 자, 그림 다시 가져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증여가 아니라니까. 근데 표시는 어떻게 하면 돼? 표시는 너 죽으면 가져올 거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시는 지금 했겠지. 일치불일치 불일치. 비진이 증여한 거예요. 이 판례가 안 나오려면요, 을이 6개월 됐을 때 죽어야 되잖아. 근데 안 죽는 거야 얘가. 1년이 됐는데도 안 죽는다니까 이게. 안 죽어. 이상하잖아 이게. 그래서 갑이 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죽어? 이 자식아, 너 왜 안 죽는 건데? 이렇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거 오진이래. 헐이지 이제 헐. 그래가지고 갑이 을에게 말하기를, 있잖아, 내가 민법을 배웠거든. 근데 민법 시간에 말하는데 선생이 의사와 내 속마음과 다르게 표시를 하면 이건 무효를 한대요. 무효. 내가 너 무효 뜻도 가르쳐 줄게. 무효란 말은 너랑 나랑 둘이 만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줬던 그림 다시 되돌려 받을 거야. 라고 해버리면 봐보세요. 이걸 비진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게. 조금만 이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민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를 한다. 그러면 비진으로 계약한 사람이 보호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 국가 입장에서는 비진을 못하게 이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표시한 그대로 원칙 뭐가 돼서 유효가 돼서 얘가 무슨 득? 취득 하면 손해가 발생되는 거지. 그래서 비진행 의사표시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효를 했다 이 소리예요. 근데 말이죠. 근데 항상 정리하실 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를 한다 했습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보호를 한대요. 근데 자 상대방이 말이죠. 이게 헛소리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알았거나 악이 알았대. 자 또는 말이죠. 또는 알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친구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헛소리라는 걸 알았다는 건데 갑이라고 하는 친구에게는 저런 건물이 없다니까요.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럼 헛소리인 걸 알고 있는 거지. 근데 보호해 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기 헛소리라는 걸 알았대. 충분히 알 수가 있었대. 무슨 소리예요? 저 친구는 말이죠. 지난달 15일에는 없는 토지를 준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달에 오니까 건물 준다고 그래. 개털인데 매달 15일만 되면 뽕을 치는 거예요. 달력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취득할 수가 없다. 그럼 언제 취득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 이게 헛소리인 걸 몰랐어요. 선이. 알 수도 없었습니다. 무과실 이런 데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아하. 자, 어떻게 된 겁니까? 비진 의사표시를 했어요. 자, 원칙 뭐예요? 유효. 그래야 비진을 못하게 만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그게 헛소리란 걸 어떻게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그러면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무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누가 나타났어요? 제3자가 나타났고 선이기만 하면 보호가 됩니다. 이 소리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데 갑이 여기서 비진했어요. 표의자가. 그런데 자 을이 알았더래 악이. 응? 그럼 취득 못하죠? 무효. 같은 말이 무권리자 아닙니까? 무권리자. 그런데 을하고 병하고 매매가 이루어졌어 이 소리 이렇게. 그러면 병 입장에서 얘가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르니까 매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했어요 선이. 다시요.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비진이는 갑이 을에게 한 거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을 당사자라고 그래. 당사자. 이 두 사람을 당사자라 하고 당사자가 아니면 다 뭐라고 불러라? 제3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보니까 얘가 헛소리를 했는데 말이죠. 자, 얘가 알았기 때문에 얘가 취득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출연하게 되고 제3자가 선이기만 하면 얘가 보호가 됩니다. 이 소리. 아예 비진의 의사표시를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네가 비진의 의사표시를 해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취득이 되는 거고 손해. 다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어서 상대방은 취득을 못하더라도 제3자가 나타나고 제3자가 선이기만은 얘가 보호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 소리입니다. 이걸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자 정리해 볼까요? 자 넣어봅시다. 선의 요건. 비진의 의사표시인데 자 관계가 인과관계가 있고 법률관계가 있다. 인과관계에서는 끊임없이 폭국이 날려라. 근데 법률관계라면 안 된다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뭐 불문하고 동기불문하고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는 걸 알고 인과관계를 한 게 아니라 의사표시 계약을 했다고요. 하시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원칙 뭘로 하고 유효. 언제 무효가 됩니까? 상대방도 이게 헛소리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하나여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인간관계에서는 끊임없이 뻐꾸기를 날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아닌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리고 우리가 비진이 의사표시를 했다는 말은 의사표시의 일치와 불일치 내 속마음과 다르게 말하는 게 비진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표시가 일치가 됐다면 진이라고 하신다. 성요건. 자 효과. 자 누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3자가 나타나고 제3자는 선이 몰랐는데요 하면 보호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비진이 의사표시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137페이지 가보면 통정의 표시가 있죠. 자 여기서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